양당에서는 먼저 의장 후보부터 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구성 시한을 지키고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장 자유투표 제안을 받아들인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내일 덜컥 뭐 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내 느낌상. 예,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결국 어제로서 법적 시한은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건 횡포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4선의 중진이자 친박계 핵심이죠.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문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결국 자유투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결국은 이제 야당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유투표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합의에 의해서 야당 측의 인사가 국회의장이 된다라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 아래 아마 자유투표제를 그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밑으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으로 합의가 됐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자유투표까지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투표까지 합의가 됐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에 관해서 국민의당과 공조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장은 그동안 여소야대가 됐건 어떻게 됐건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었거든요. 뭐 안 그런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한 번. 네, 단 한 번의 예외를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또 자유투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 저희가 이제 야당 측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자유투표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후보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홍 의원님 참 협상이 됐으면 뭐 여도 좋고 야도 좋고 국민도 좋고 다 좋았겠지만 이렇게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어느 한쪽도 양보할 기세가 없고 이런 상황이면은 시간만 보낼 수는 없으니 결국은 자유투표 가는 것밖에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야당 측의 제안에 불과한 거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지금 눈총이 따갑지 않습니까? 20몇 년째 계속 이게 무슨 짓이냐. 국민들이 결국은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이제 원내대표들이 지금 처음 되고, 또 이제 여소야대의 새로운 국회 환경이 조성돼서, 제가 보기에는 세 당 다 의욕이 넘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세 당이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될 때는 왜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투더 베이직. 예,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베이직을 해석하는 게 지금 양당이 너무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제1당이 맞는 게 맞다. 한쪽에서는 여당이 맞는 게 맞다. 근데 둘 다 명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희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 당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여간 여소야대가 된 이 상황에서 뭐 의장을 이렇게 고집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야당에서도 또 의총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국회의장을 저쪽에 넘겨왔는데 여당이 맡아왔는데 지금 뭐 여소야대가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의장을 내놔라 이런 것도 좀 생뚱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저희가 많이 발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들이 하여간 원내대표로 하여금 이런저런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하루 넘겼는데
국민들에게 뭐 죄송하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국회를 계속 못 닫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요. 예, 국민들의 압박과 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 관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는요 약간 다른 의견인데, 그러니까 일단 서민주하고 새누리당이 각각 후보를 내놓고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자유투표로 가는 것, 요런 전제를 깔고 자유투표,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나중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결국은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라는 것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의원들 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뭐 20일 날 연찬회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안 생기면 저희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 안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두고 계시는 거네요. 그거는 뭐 저 혼자의 생각이긴 하지만. 혼자의 생각.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청와대를 의심합니다. 새누리당도 제1당이 의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오다가 갑자기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자 국회의장직을 고집하는 쪽으로 방향 바꾼 거 아니냐. 청와대가 배후에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얘기다. 전화 받았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거든요. 원내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인터뷰를 했더군요. 한 번도 국회의장을 내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국회의장을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갑자기 그야말로 다 생뚱맞게 무슨 청와대 소리냐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준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야 뭐 이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새로 된 환경 속에서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뭐 아닌 말로 국회의장을 내놓고 우리가 더 큰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이 써먹기 제일 좋은 공세 중에 하나가 청와대 배우설이거든요. 뭐만 있으면 청와대 배우설을 항상 쓰던 레파토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가 있으면 청와대가 뭐 이렇다, 청와대 전화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또 해외 순방 준비하시고 돌아오시고 지금 또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걸 시간 없으셨을 거다. 그리고 뭐 정진석 대표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와 독자적으로 뭐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문종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결심은 굳히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 지역구에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주셨으니까 하여간 당을 위해서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사무실도 옛날 당대표가 쓰던 사무실로 옮겼고 사전 의원이 됐고 뭐 나이로 보나 제가 정치를 시작한 연륜으로 보나 뭐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제가 지금 뭐 당대표에 나가야 되겠다 안 나가야 되겠다를 저 혼자 결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원들도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 좀 질문하고 가죠. 반기문 총장이 오늘 미국 방문 중인 이해찬 의원을 미국에서 만난다 그러죠. 반 총장이 청해서 만들어진 자리라는 설도 있고 이해찬 의원이 먼저 요청했다는 설도 있고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여하튼 만납니다. 친노계 좌장인 이해찬 의원하고 대망론이 있는 반 총장 만남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 만남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의 그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반 총장께서 이미 제가 이제 뭐 상수란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아마 그 출마 의지를 상당히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그 이해찬 전 총리가 결국은 이제 또 충청도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청 대망론을 또 본인이 말씀하셨다기보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하죠. 그 일종의 또 충청도의 상징의 한 분인 이해찬 우리 이제 전번에 그 JP를 만나셨듯이 이해찬 의원이 본인의 대권 출마에 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플로마시 외교관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얘기를 했냐면 정치의 외교관은 맞지 않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며칠 전에. 네. 근데 21세기 뭐는 뭐에 맞지 않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정 짓는 건 맞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의 의견도 아마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착착 반기문 총장께서 그의 플랜을 지금 펼쳐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을 펼쳐가는 와중에 말하자면 지금 친노 인사들하고는 관계가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네.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충청의 특히 친노 인사 이해찬 의원과는 뭔가 좀 넘어야 할 산, 풀어야 될 산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만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최소한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분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쪽으로 가고 싶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야당은 지금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웅지를 튼다는 것이 둥지를 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문종 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